안녕하세요. 사주 그리는 미도리입니다. 오늘은 지지의 합과 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지지의 합이라는 게 좀 종류가 있죠. 일단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지지의 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삼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방위합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자, 처음에 우리가 지지라는 것의 합을 같이 볼 건데, 사주를 보시게 되면 8글자가 나오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위에 있는 글자들 4글자가 천간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4글자와 이 한자들을 설명해주는 한자들까지 포함해서 지지장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지와 지장간을 합친 말이에요. 설명해주는 한자들이 지장간이고요. 밑에 있는 애들이 지지다. 자, 이 지지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쓰게 되는데 땅에 천간의 힘이 내려와서 땅 속에 팍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양들을 보여주는 게 지지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간지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 아이들이 다 지지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야 돼요. 이 동그라미는 지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반이 이렇게 나눠요. 지구라고 쳤을 때 위에를 하늘이라고 하고요. 밑에를 땅이라고 해요. 여기는 땅의 표면이겠죠. 이런 형태로 지금 먼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9시, 12시, 3시, 6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처음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계와는 같게 보셔도 되지만 12개로 나뉘니까요. 그 순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형태다. 왜냐면 가장 땅 속에 있는 것과 가장 땅 위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자시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수라는 거는 아주 바닥 쪽에 언 형태로, 꽁꽁 언 형태로 있는 물의 모습, 좀 고드름과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계를 반대 방향으로 놓은 거와도 좀 비슷하다. 24시간을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시의 정가운데라고 해서 밤 12시를 우리는 자정이라고 하죠. 이 자시의 정가운데라서 자정이라고 하고요. 정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보게 되면 12시 가장 해가 높이 떠 있을 때 이 오시의 중간을 우리는 정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네들을 왜 이렇게 쓰게 됐었냐면 이게 지지의 합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재밌는 건데 지지의 합은 이렇게 빗살 무늬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오미가 있죠. 그래서 오미는 합해서 화운이 됩니다. 합화가 돼요. 또 요렇게 빗살로 가겠죠. 요런 오미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시는 합수가 됩니다. 이거는 합한다는 글자예요. 이렇게 되겠죠. 진유는 합금이 됩니다. 묘술이 있겠죠. 이것도 합화가 돼요. 위에 있는 오미합화처럼 묘술도 화가 돼요. 인해가 있겠죠. 인해는 합해서 목이 돼요. 이제 자축이겠죠. 자축은 합해서 토가 돼요. 자, 자축합 토까지 지금 나왔어요. 지금 지지의 합으로 봤을 때는요. 조금 외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는 합이에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시금 확인을 해주시거나 해야 되는데 방위합이랑 상통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지지의 합이기 때문에 방위합을 외우시고 나서 지지의 합을 따로 예외적인 부분들을 외워나가시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오미, 사오미가 이제 방위합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들로 가지는 친구들끼리는 또 비슷한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외라고 했을 때에는 뭐 사신합이라거나 묘술합이라거나 인해합 같은 경우 이 세 가지의 합 같은 경우는 지지의 합으로만 존재를 하고요. 방위합이나 삼합에서는 지금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방위합이랑 삼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위라는 거는 목, 화, 토금수가 있죠. 얘네마다 방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뭐 목은 동쪽이다, 화는 남쪽이다, 토는 중앙, 금은 서쪽이고 수는 북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들을 관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나침반을 거꾸로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북쪽인 거죠. 수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모아서 우리는 이거를 수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자축 수국의 방위합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임묘진 이렇게 모여 있을게요. 얘네는 동쪽이겠죠. 임묘진으로 목국의 방위합이죠. 방합이라고도 합니다. 좀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모이게 되죠. 사오미 화국의 방합입니다. 이렇게 모이게 되죠. 신, 유, 술로 되어서 금국의 방합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방위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토는 어디 있느냐?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들어가 있어요. 축, 진, 미, 술 이렇게 네 가지가 다 토의 운인데 그래서 진술축미 같은 경우는 따로 합이 된다라고 보지 않고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 사이에 끝에 들어가는 글자들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나서 여기에 같이 써야 돼요. 얘는 삼합이라고 합니다. 방위합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지지와도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을 함께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왕지입니다. 왕지는 말 그대로 이거는 왕자를 써요. 그래서 왕성할 때 왕자라고도 하고 말 그대로 왕이라서 왕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 왕지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도화의 간지예요. 이거를 자, 오, 묘, 유라고 합니다. 이 자요묘유의 모습을 가장 극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앞뒤로 아이들이 필요해요. 시작하는 역마와 이 도화를 뒤에서 또 이제 마무리를 해줄 화계가 같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로 이렇게 보셨을 때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질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달라요. 삼합을 보시게 되면은 수국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 자, 진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왕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신금, 금의 오행이죠.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진토이다 라고 해서 신자진 수국삼합. 그래서 사주 우리가 보시게 됐을 때 원국에 나의 사주 자체에 이렇게 합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없으면 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은 합수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자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도 반합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수라고 하는 친구가 없는데 신금과 진토만 합을 이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가 꼭 사이에 있어야만 합니다. 두 개가 이런 식으로라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국 얘기해보죠. 인, 오, 술이에요. 여기도 오화가 있죠. 이 친구의 힘이 강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가 같이 있게 되면. 그래서 인오합화 반합은 있을 수 있고 오술합화 반합은 있을 수 있지만 인목과 술토만 있을 때 화국의 합이 이루어진다, 반합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오화가 없을 때 두 개는 있으니까 가합이라고 하는 형태, 가짜합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합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것과도 상통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오화가 없는데 합을 이룬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목국이 있겠죠. 해, 묘, 미. 묘목이죠. 이것도 묘목의 기운을 생해주는 해수가
앞에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목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지는 삼합이 된다. 해묘목극은 가능하고 묘미목극 반합 가능하고요. 묘 부분이 빠졌을 때에는 합을 이루지 않는다. 금극을 한번 볼게요. 사, 유, 축입니다. 여기도 유금, 금의 오행이 강해지는 삼합이죠. 그러다 보니 사유 반합, 유축 반합은 가능합니다. 사유축, 삼합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친구들이 사주 원국에 있게 됐을 때 내지는 내 사주가 이렇게 양 한 가지씩밖에 안 가질 때 왕지가 없을 때 있죠. 그럴 때 왕지가 대운이라거나 나의 한해운으로 월운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때 나의 일주와 맞춰서 다른 사주의 어떤 연지 자리라거나 월지 자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나의 일지 자리와 합을 이루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그 상황에서만 합을 이루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를 조금 적절한 예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사주를 볼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자면 가상의 사주예요. 이런 식으로 사주가 돼 있고 여기가 이런 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와 축토는 가지고 있지만 유금이 없는 상황인데 대운으로 예를 들어 개유대운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사유축 삼합을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 두 가지 내지는 한 가지라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합을 이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화가 없고 축토만 있을 때 나의 시주 부분과 대운이 유축합금이 되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론인데 이것 자체를 조금 외운다? 좀 익혀간다 할 때 조금 고생스러우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사주들을 함께 보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숙지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쪽에 속하는 얘기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셔서 혹시라도 부족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질문을 주시거나 따로 피드백을 주시면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바이바이.